우리에게 결코 한계와 두려움이란 없다. 사선을 넘나들며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유리 제품 생산 공장. 뛰어 된다고. 겉보기에 예쁘게만 봐왔던 유리 제품들, 이들의 뜨거운 노력이 뒷받침돼 만들어지는 것인데 쉴 틈도 없이 뜨거운 유리에 살을 맞대고 일하다 보니 실내 온도는 무려 40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류 다양하니 도명등이에요, 도명등. 이 밖에도 화장품, 양주병 등 실생활에 쓰이는 유리 제품의 탄생지가 바로 이곳인 것이다.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라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뜨거운 유리를 다루다 보니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데 낮춰. 매 순간순간이 위험하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유리 조명에 바람 불어넣기. 유리가 완성되기 전까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어야 하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베테랑도 힘들어하는 기술이란다. 한번 갔다 오면 하겠거리죠 뭐. 이렇게 하나의 가로등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있는 힘껏 불어넣는 유리공들. 사력을 다해 더위와 싸워가며 하는 작업이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는데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건 선풍기. 비록 더운 바람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그것마저 고마울 따름이다. 선풍기 털어놓고 하니까 일을 하지. 이걸 선풍기 전기 금방 나가면 다 뛰어나가야 돼.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땀으로 샤워를 하는 수준이라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만 약 6리터. 그것마저 모자라 식염포도당까지 먹을 정도라는데 또 일하다 보면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먹지 않으면은 탈수 현상이 나가지고. 더운 날씨에 제품마저 불량품이 나와버리고 자신의 영혼이 깃든 제품을 깨야 하는 심정이 오죽할까. 안 좋죠. 힘들게 해갖고. 유리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신문지를 성형 틀 안에 넣어주는 과정도 이 힘든 작업에서 예외일 순 없는데 좁은 공간 속 코앞에서 뜨거운 유리와 연기를 피할 수조차 없다 보니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기 일쑤다. 물도 매웠고 콧물도 나오고. 그래서 온몸에 남은 것이 바로 유리 작업으로 인한 화상 흔적. 맞는 걸 흉터. 손마디마다 있는 굳은 살에서 그간 세월의 고충이 느껴진다. 이곳 유리공장 모든 작업의 시작인 가마. 이곳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마 앞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항아리 교체하는 거 깨져갖고. 1500도의 고온에서 유리를 녹여야 할 도가니가 깨져버린 상황. 자칫 잘못하면 오늘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유리공장 최대의 위기다. 서둘러 맨몸으로 도가니 교체에 나선 사람들. 나고. 일이라고는 하지만 1500도의 고온을 맨몸으로 맞서자니 불과의 사투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그렇게 애태우던 도가니가 나오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분주해진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죽겠죠. 집에 가는 사람들도 그냥 있어. 이러다가 더워갖고요. 하지만 아직 숨 돌리기엔 이르니 바로 1500도의 가마에 새 도가니를 다시 넣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공사인데 깨질 의미가 있고 내 이 작업에 또 유리가 잘 안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교체할 도가니를 가마 안에 넣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불이 새어나올 길 없이 진흙으로 마무리를 하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도가니 교체 작업도 드디어 끝이 나는데 모르지 뭐. 다 가족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나 혼자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도가니를 교체하기 무섭게 유리물을 떠서 서둘러 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데 웬일인지 유리물을 자꾸만 모으는데 바로 이곳만의 별식인 유리물표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이 것이다. 온도가 엄청 높아갖고 불이 금방 끓어요 이거. 비록 라면 한 그릇일 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맛이다. 땀 흘리고 나면 허기지는데 이런 거 먹고 나면 술 마시는 거야.
한편에서는 새로운 작업이 준비 중인데 샘플 잡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제품이 계속 개발을 해야죠. 이렇게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해가는 유리공장 사람들. 땀 흘려 정직히 만들어낸 등이 이들의 미래를 점차 밝혀주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내가 만든 거다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아무래도 내가 만든 거니까. 한편 첩첩산중이 일터라는 사람도 있다는데 인정은커녕 길도 없던 산길을 올라가길 몇 시간째. 드디어 절벽 위에서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사람 발견.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버섯다는 겁니다. 사람의 귀를 닮았다 해서 불리는 서기버섯은 인공 재배가 되지 않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직접 딸 수밖에 없다는데 상당히 험하고 높은 데일수록에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보다 질 좋은 서기버섯을 따기 위해 자리를 옮긴 곳은 산 정상 쪽에 위치한 40m의 절벽. 깎아지르는 절벽이 일터이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가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내려가기 전 보호장비 점검은 필수라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 줄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로프 하나에 머무르 있기에 절벽으로 서기버섯을 채취하러 내려가지만 40m 절벽은 높이만큼이나 쉽게 내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위험천만한 상황. 방시해보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겁납니다. 하지만 서기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선 이런 사고와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추락을 하면 거의 몇십 메다 되니까 살기가 힘들다고 봐요, 저는. 위험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서야 드디어 발견한 서기버섯.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은 자연산 송이버섯을 발견한 것과 버금간다. 한창 서기버섯 따기에 몰입해 있을 때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참입니다, 참. 거위를 올라가서 식사를 하려면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식사 시간조차 땅에 다리를 붙이고 편히 앉아 먹을 수 없단다. 그마저도 서둘러 마치고 40m 산공 위에서 마지막까지 서기버섯 채취에 힘을 쏟는데 고된 작업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 또한 만만치 않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딴 서기버섯. 하지만 그 결과는 값지게 돌아온다는데 아이들 학비라든지 경제에 보탬이 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남이 안 해는 이런 그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일을 하니까 더욱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감천항에는 극한의 온도와 싸우는 사나이들이 있다는데 배 위에 올라서자마자 압도적인 크기와 양으로 시선을 붙드는 것이 있었으니 남태평양에서 잡아온 냉동 참치. 당연한 신선도가 떨어질라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냉동차로 직행. 빨리 온도를 60도로 낮춰야 선도가 유지되거든. 참치가 도착하기 무섭게 배로 몰려드는 하역사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끝도 없이 옷을 껴입기 시작하는데 그 두께가 한눈에 봐도 엄청날 정도다. 하나, 둘, 5개. 안 그러면 거의 얼어 죽어버리. 정모장이 끝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래 냉동 창고로 향하는데 처음엔 시원한데 나중에 되면 춥죠. 사람 살 수 있어요? 거기 살기 힘들다 봐야지. 돌아오자마자 추위로 인해 흡사 남극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냉동 창고.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참치의 양만 해도 무려 2200톤이다. 공기까지도 꽝꽝 얼린 추위. 하역사들 또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체감 온도는 내가 봤을 때 한 영하 한 70도는 안 되겠나 싶다. 그냥 서 있기조차 힘든 극한의 추위에서 묵묵히 일을 시작하는 하역사들. 참치를 줄 또는 갈고리를 이용해 밖으로 옮기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들의 임무인 것이다. 말 끝나기 무섭게 재빠르게 피하는 하역사들. 극한의 온도도 온도지만 냉동 참치를 크레인을 이용해 밖으로 내보내는 이 작업이 하역사들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하는데 떨어진다니 고기 맞추면 다치는데 피해야지 그러면. 주위에 떨어지면 사람 죽어. 저거 한 고기 여기 따뜻한 고기가 도대체 좋아하는 거 이게 자체가. 참치가 무기로 변할 정도의 극한의 추위. 그러다 보니 하역사들 냉동 창고 안에서 서서히 밀려드는 냉기에 몸이 얼어갈 지경이고 온도 측정 결과는 냉동 창고 안과 밖의 차이가 90도 이상 나는 상황.
이런 냉기를 마시며 일을 하다 보면 조금만 일해도 몸에 무리가 가기 일수다. 아, 이 냉이 나와서 힘을. 결국 답한 위로 피하고 마는데 한 30분 있다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안 그러면 요 안에 손가락 발가락 다 잘릴 뿐다니까 동상 걸리갖고.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온몸은 물론 뼛속까지 한기가 들어가 얼어버린 듯한데 여름날 전덕꾸러기인 태양이 지금 이 순간만은 효자로 느껴지는 순간이다. 아 따뜻하네.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해서 올라와서 쉬어요. 이렇게 고생하는지 식구들은 알까? 아, 뭐 가슴 아프겠지. 식구들은 이래 고생하는지 모르니까. 자고로 꽁꽁한 속을 푸는 데는 뜨거운 국물만한 게 없는 법. 뜨끈한 미역국물 한 모금에 추위가 싹 가신다. 지기는 추운 데 들어가면 이 사람 체온이 빨리 떨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먹어줘야 돼. 다시금 내려가는 하역사들. 힘들지만 그만큼 일의 소중함을 알기에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다. 위험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루 끝났을 때 이거 안 다치고 무사하게 이렇게 작업을 끝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이제 끝내고 이제 가족들 속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분이 좋고 보람되고. 경기도 포천시 최신 유행을 이끄는 청바지의 탄생지가 바로 이곳이란다. 이렇게 생산되는 청바지의 양이 하루에 약 3,000벌. 한 50에서 한 60kg 돼요. 이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선 완전 무장부터 해야 한다는데 이 약품이 화학약품이라 국산성분 때문에 바로 청바지에 물을 빼는 데 필요한 요 과산화망간이라는 화학약품 때문이다. 예쁜 무늬의 청바지가 탄생되는 거의 모든 물 빠짐의 과정에 이 과산화망간이 들어간다 이 말씀. 이때의 화학약품이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데 호흡에 좀 장애가 생기네요. 이 밖에 평소에 쉽게 입었던 청바지 하나일지라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단다. 만드는 사람의 땀과 노력이 청바지에 스며들어가 이로써 하나의 청바지로 완성되는 것이다. 나중에 이거를 폈을 때 약품 묻은 부분만 이게 탈색이 돼요. 알고 보면 정말 힘들게 만들어지는 청바지. 그중 가장 기술을 유하고 위험한 작업은 따로 있다는데 이거 건강사로요. 센서하고서 와생하는 좀이에요. 고압의 모래를 이용해 청바지에 물을 빼는 작업을 일컫는다. 이때 모래의 압력 무게만 해도 무려 20kg 가까이 되다 보니 벽은 물론이요 질긴 옷의 대명사인 청바지를 사도 구멍이 날 정도로 파괴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무리 베테랑일지라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파스타지 뿌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완성을 앞둔 청바지는 세탁 건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항상 세탁 건조 기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열로 이곳은 덥다 못해 뜨거울 정도. 그래서 땀이 비 오다 쉴 수 없이 흐를 지경이라고. 자체에서 나오는 열 150도 정도 되죠. 또 날씨하고 하다 보면 뭐 엄청 뜨겁죠. 하나부터 10까지 고된 일이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다는데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딱 봤는데 제가 작업한 옷을 사람들이 입고 그냥 활보를 할 때 그때가 제일 가슴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희노애락 속에 돌아가는 세상. 그 속에는 힘들게 값진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